해볼게. 자, 이제 부등식을 할 건데, 자, 부등식도 등식이지? 그러니까 부등식에 부등호가 들어가는 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식하고 그 안에 요 네모가 있고 식이 있으면 이런 형태일 때 여기에 등호하고 부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물론 부등호는 이거 하나가 이거하고 등호하고 합쳐지는 형태도 있었겠지. 그래서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으로 그 등식하고 부등식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생긴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야. 단지 하나는 등호를 만족하는 거야. 등호를 만족하는 하나의 값이 결정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부등식은 범위로 나타나는 거. 하나를 꼭 짚느냐, 전체 범위 어떤 영역으로 지정하느냐, 그런 개념의 차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등식이 등호를 쓰고 거기 요소에는 좌변, 우변, 양변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좌변, 우변, 양변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등식 중에서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는 정해지지 않은 수지.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차이점이 뒤에 가서 나오는데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 거의 똑같은데 뒤에서 조금만 달라. 왜? 범위 때문에. 자, 그러면 봐.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서 근또래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을 풀어서 근또래를 구한다고 하는데 단지 차이가 얘는 범위로 나오거나 딱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근또래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식의 성질을 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랬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는 뜻이지. 이거는 부등식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큰 상태일 때, 어떤 놈이 더 크거나 같은 상태일 때 똑같은 걸 더해도 당연히 더하거나 빼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 그러니까 등식하고 부등식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언제나 똑같아. 이건 불변이야. 자, 그런데 등식에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아. 물론 등식이나 부등식에서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고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아. 일정한 값이 있고 그것을 곱하거나 나누니까. 그치? 그런데 부등식은 범위이기 때문에 곱하거나 나눌 때 같이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 반대 부호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것의 절대값은 크기가 같아. 그치? 그렇지만 부호로 인해서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양수가 음수가 되고 음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가 음수보다 크겠지? 그러면 이 부호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등식하고 다르게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다르다는 거야. 당연히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식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잖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1차 방정식은 미지수에 대해서 미지수가 어떠한 최고차 항이 곱해진 게 하나밖에 안 되는 1차일 때 1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항이 1차일 때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는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 단 곱하거나 나눔으로 인해서 그게 바뀐다는 거지. 그 바뀐다라는 걸 보면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더하거나 뺄 때는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곱했을 때 그거의 배수만큼 그 크기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여기에서 수가 동시에 커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직선은 절대적인 위치라고. 자기 위치가 값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해서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잖아. 좌측보다 우측이 언제나 크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2하고 4인데 여기다 음수를 곱함으로 인해서 얘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4로 바뀌면서 이 위치가 서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측에 있는 4가 크지만 요 밑에 있는 여기서는 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4가 더 크지. 근데 얘네들이 위치가 바뀐 상태니까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는 거야. 됐지? 자,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푸는 방식이 그 1차 부등식에서도 거의 흡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런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런 것들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돼. 그리고 이제 연립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연립 방정식 할 때 그 범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또 그 범위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게 있었고 나중에 또 배울 거고. 또 졸려? 벌써 졸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방정식도 정괄 이동계로 풀지만 부등식도 정괄 이동계로 푼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부등호도 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 자, 그럴 때 여기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이상, 이하라고 해서 이거는 이상, 이하에서 이자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상, 이하면 얘는 포함을 한다는 뜻이야. 그 경계선을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이상과 이하 이외에 자, 넘치는 것을 우리는 그 넘친다고 해서 그걸 초괄호고 하지. 응? 그리고 그것을 넘치지 못하고 그보다 부족하다는 걸 뭐라 그래? 미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상과 이하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가 그 경계선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미만과 초과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작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겠지. 크지 않다에 따른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면 이 부등식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지. 자, 됐지?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 근 또는 해가 있는데 똑같다 그랬지? 근 또는 해에서 x값 또는 범위, x값이라는 건 등호에서 방정식에서 구하는 그 값이 될 수도 있고 범위로 나오는 게 부등식에서 구하는 범위겠지. 그래서 이것도 참과 거짓이 있고 참이 되는 게 부등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똑같이. 그러니까 방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부등식은 거기서 다른 점이 왜 다른지만 이해를 하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부등식의 그 성질 좀 전에 얘기했지. 더하거나 빼는 건 언제나 불변.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로 곱하거나 나눈 것을 제외하고는 다 불변. 그리고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로 곱할 때는 이게 부등식이 바뀐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리고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도 모든 식을 좌변에 몰아놓고 우변을 0으로 놓고 풀지.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도 모든 식을 좌변에 놓고 우변을 0으로 놓고 정리 가능하면 이걸 다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ax-b는 0, ax-b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부등식이 있으면,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 x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 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이거를 b를 이항을 한다는 얘기는 양변을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불변이겠지. 그 다음에 a를 양변에 나눌 때 a는 당연히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냐 양수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양수이면 불변이고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걸 보면 여기서 좀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상과 이하를 했을 때 이상과 이하는 경계선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동그라미를 해서 까맣게 칠해. 그걸로 경계선을 표현을 해. 그리고 미만과 초과는 그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빵꾸를 딱 내. 근데 이게 참 그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 나중에 문제에서. 왜?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으면 경계선하고 가까운 값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떠한 값을 정해도 그것보다 더 경계선에 가까운 값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그 문제를 해석할 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자 이제 풀이 과정은 자 똑같아. 정수형 만들기, 정괄 이동기로 다 하면 되지. 정수형, 괄호 풀기, 이항 정리, 거기 정괄이 동류항 계산, 개수 정리. 알겠지? 그래서 연립 1차 부등,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은 아직 안 나오는데,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부등식도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까? 잠깐만, 여기서 연립 1차는 안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방정식 푸는 것까지만 나오지?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 같이 할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풀이 과정까지가 오늘 하는, 오늘, 강의의 끝이야. 끝.